자가 면역 질환은 인체를 지키는 면역계가 되레 우리 몸을 공격해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동안 근본적인 원인이나 치료법을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을 밝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최재민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 면역 기능의 오작동으로 관절과 피부 그리고 근육까지 신체 모든 부위에 손상을 초래하는 무서운 질병인데요. 자, 우선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 어떤 게 있고 또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자가 면역 질환은 나를 공격하는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은 아닙니다. 예. 즉 희귀 질환 범주에 속하는 질환이고요. 그러나 이제 유럽이나 북미를 포함해서 전 세계 인구의 약 4, 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또한 주로 20대에서 50대와 같은 다소 이제 젊은 나이에 발병을 해가지고 평생 지속하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요. 사실 암이나 대사질환 같이 신약 개발 요구가 굉장히 큰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푸스나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일형 당뇨병, 크론병, 다발성 경화증, 건선 등등 해서 80여 가지 질병이 있을 정도로 다양하고요. 주로 T세포, B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들의 기능 이상으로 비롯된다고 여겨집니다. 예. 국내에도 이러한 환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관절염은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건선은 피부가 건조해서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자가 면역 질환의 일부였군요. 자, 내 면역력이 나를 공격하는 질환인 만큼 원인 규명도 그동안 어려웠는데 교수님께서 그 원인을 규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모든 원인을 규명한 것은 아니지만 예. 여러 가지 이유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 정도를 제가 이제 가설을 제시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면역을 담당하는 다양한 세포 중에 T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요. 네. 보통 10억 개 정도의 T세포 클론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T세포가 존재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항원에 반응하는 T세포는 한 개이고요. 따라서 이 T세포는 병원균이 침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싸우면서 면역 기능에 관여하게 되는데 이 병원균이 침투해도 만약에 그 균을 인식할 수 없는 T세포는 면역 반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는 방관자 T세포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T세포가 진짜 정말 방관만 하고 있을까, 자기가 인식을 못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연구해 보니까 방관자 T세포라고 생각했던 세포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이 자가 면역 질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나를 적으로 인식하는 T세포가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이 시작을 한 이 면역 반응을 방관자 T세포가 이 함께 공격하자라는 신호를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목표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함께 싸워서 과도한 염증이 생기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 발병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제시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니까 그동안 항원이 들어와도 방관만 한다고 알려졌었던 방관자 T세포 역시 이 면역 반응에 참여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새로운 현상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셨나요? 네,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발견했는데요. 제가 미국의 예일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지내던 시절에 예. 다른 연구실의 교수님이 쥐를 해부하는 실험을 하는데 참여를 할 수 있었고요. 그 쥐가 IL-18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이토카인을 과발현시킨 쥐였습니다. 네. 그러한 쥐를 해부하는 것을 옆에서 보니까 비장하고 림프절이 정상 쥐보다 굉장히 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 이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비장이 어떠한 감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이 어떤 세포 간의 정보 전달에 사용하는 사이토카인 이러한 신호 때문에 커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었고 예. 이런 비장과 림프절이 커져 있다라는 것은 또한 T세포, B세포와 같은 그런 면역 세포가 많이 활성화되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더 분석해 보고 싶은 마음으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T세포가 병원균을 인식하지 않고 사이토카인에 노출돼도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한 이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양대학교에 부임한 이후에 바로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유학 시절에 우연히 한 마리의 쥐를 해부하게 되면서 네. 여기서 연구가 시작됐군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을 고치기 어려운 병, 난치병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뭔가요? 자가 면역 질환의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나를 적으로 인식해서 공격할 수 있는 T세포가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예. 이론적으로는 이 세포를 찾아서 제거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10억 개 중에 하나인 세포를 찾아서 없앤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 완치를 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단계고요. 하지만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좋은 약들이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많은 면역학자들이 조절 T세포를 이용한 치료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접근이 가장 주목받고 기대되고 있는 치료적 접근인데요. 저희 연구에서는 특정 단백질을 세포 안에 전달하는 그러한 기술을 통해서 조절 T세포를 유도해서 과다한 반응을 억제하고 자가 면역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자, 아직 완치는 어렵지만 과다한 면역 반응을 막는 그 조절자 T세포를 만들면 이 자가 면역 질환의 증상 완화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T세포에 그 특정 단백질을 넣어서 조절자 T세포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사실 이 단백질이나 유전자들은 세포 내로 전달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아주 큰 분자들인데요. 예. 저희는 세포 투과 펩타이드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우리 면역 조절을 할 수 있는 단백질을 이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쥐의 T세포 안으로 전달했을 때 이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T세포가 이를 치료하는 조절 T세포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고요. 예. 지금까지 이 특정 단백질을 세포 내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바이러스를 이용하거나 뭐 다른 방법들을 썼어야 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이런 단백질 전달하는 기술을 통해서 조절 T세포를 생체 내에서 유도하고 이걸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자, 그 치료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릴 텐데 그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그 여러 가지 신약 개발 물질도 좀 개발이 되고 있다고요? 네네. 저희가 그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치료의 연구를 이런 단백질 전달과 같은 기법으로 수행을 해왔는데요. 예. 또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뿐만 아니라 아토피나 건성과 같은 다른 질환에도 저희가 면역 조절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어서 논문뿐만 아니라 또 특허 출원도 하면서 신약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곧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그리고 뭐 다발성 경화증 여러 가지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할 신약을 만나볼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이 상용화잖아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사실 이제 항상 이러한 질문을 들으면 어려운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요. 예. 상용화가 바로 될 것 같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더라도 실제로 상용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할 신약이 출시되려면 아직은 좀 기대하고 또 희망적으로 고대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펩타이드 후보 물질의 그런 비임상 연구를 저희가 수행해서 임상 시험에 들어갈 수 있는 약물로 개발하는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금은 더 기다려야 한다. 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치료제라는 게 물론 효과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안전성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뭐 아무래도 치료제라고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치료 효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임상 시험을 통과하고 실제로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또 독성이 없는 또 안전한 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아무리 효과가 좋은 약도 독성이 심하다면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효과가 조금 약하더라도 독성이 너무 없어서 굉장히 안전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또한 더 좋은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경제성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요. 이 자가면역 질환이 젊은 나이 발병해서 평생을 약을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환자들이 부담 없이 치료를 받으려면 이 경제적으로도 이 약의 또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또 좋아야 또 신약 개발이 실제로 상용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고려해야 할 문제가 상당히 많다라는 네.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고 또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도 앞장서고 계시는데 학교에서 미래 과학도를 양성하는 일에도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만의 특별한 수업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네, 저는 이제 무엇보다 자기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학부 교육은 물론이고 또 대학원 그리고 제 연구실에서의 그런 대학원생들의 연구 지도
모두 이러한 부분들을 가장 강조하며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중 저희 한양대학교에서 강조하는 특별한 교수법이 있었는데요. PBL 수업이라 그래서 Problem Based Learning 또는 Project Based Learning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교수법인데 일반적인 정보 전달식 강의와는 다르게 학생들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배우도록 하게 하는 수업 방식인데요. 제가 강의하는 면역학 수업에 도입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부 수업에는 이제 실험 수업을 병행해서 좀 더 예. 현장감 있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대학원 수업에는 저 말고 또 외부에 신약 개발 연구를 하는 산업체 전문가를 겸임 교수로 초빙해서 실제 산업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을 탐구하며 신약 개발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수업으로 좀 특별한 교수법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능동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끔 노력하고 계시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자가 면역 질환 치료 연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길 바라시는지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교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네. 자가면역 질환 치료에 대해 전 세계 많은 연구자들이 정말 묵묵히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연구실에서 연구해 오고 있는데요. 예. 점점 그 결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유전체나 전사체라고 하는 유전자 기반의 연구, 그리고 또 저같이 면역세포들의 작용과 질병과의 상관관계 연구, 또 다양한 방식의 신약 개발 연구 등 다각도적인 연구들의 집합으로 혁신적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개발이 현실화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많은 면역학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조절 T세포를 활용한 면역 조절 치료제가 상용화될 수 있기를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희망하고 있고요. 예. 또한 저는 실험실 창업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조절 T세포를 증가시켜서 면역 조절 통해서 새로운 개념의 신약 개발을 하는 그러한 회사를 준비하고 있고 글로벌 제약사들과 함께 이러한 연구를 꼭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교육뿐만 아니라 그 어떤 연구 성과에서도 굉장히 본받을 게 많은 교수님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자가 면역 질환은 난치병인 만큼 어느 날 갑자기 발병해서 평생 고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루빨리 교수님의 연구가 결실을 맺어서 치료제가 개발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최재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